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식품주에 꽂혀있는 JS 장기투자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식품 회사들에 대해서 많이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 최근 이제 주가가 성장주들,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많이 성장을 한 이유로 이제 저는 그 네이버를 팔고 또 이제 월급을 받는 것들로 식품 회사들, 증권주, 은행주, 뭐 신용평가주도 구매를 많이 했지만 식품주들에 있어서 좀 변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고, 그 중에서 제가 고른 회사는 이제 대상 우선주, 그리고 동원 F&B, 우양, 그 세 개 종목을 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한 주만 남겨놓고 다 이익을 보고 팔았다가 이번에 또 조금 조정이 와서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제당은 정말 식품주에서 포기할 수 없는 회사인 점, 그렇게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해요. 그래서 이 보시는 표는 이제 2019년 이제 7월쯤에 나온 자료고요. 이 보면은 이제 식품산업 통계 정보 이런 데서 나온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 현재 한국에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식품 기업 순위예요. 2019년 기준. 그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보면 역시나 식품업계에서 가장 대장은 역시 제일제당이에요. 그래서 제일제당이 이번 코로나 사태 끝나고 V자 반등할 때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본 기업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 2위는 롯데칠성음료. 요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칠성사이다라고 말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죠. 칠성사이다 외에도 뭐 레스비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 우리나라에 코카콜라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롯데칠성음료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상. 대상이라 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청정원이라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청정원이라든지 뭐 태양초 고추장, 뭐 그런 제품들, 이제 태양초 고추장, 뭐 고추장류, 뭐 된장, 쌈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많이 유명한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오뚜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 농심, 뭐 그 외의 회사들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도 많이 있는데, 저는 주로 사실은 이제 음료 같은 경우나 음료나 이제 술, 뭐 빵,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이 좀 덜해요. 왜냐면 음료는 우리나라 기업이 롯데칠성 음료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펩시나 아니면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외국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제가 뭐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술도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외식 브랜드들은 저는 약간 너무 이전에는 이제 고평가라 생각을 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좀 적정 가격이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식품 회사들, 정말 정통적인 이런 식품 회사들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실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은 1위부터 10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2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동원 F&B, 그리고 간단하게 우양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주로 말씀드릴 건 이제 동원 F&B하고 우양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동원 F&B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시를 보다 보면은 가끔 이제 투자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동원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거의 3년 지금 최저치예요. 다른 회사들은 다 되게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동원 F&B 혼자서 지금 3년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최저점이나 마찬가지죠. 이때는 뭐 논외로 치고요.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렇게 빠진 걸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동원 F&B가 그럼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재무제표를 봐봤어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네, 이게 동원 F&B 재무제표인데, 동원 F&B가 재무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는 없어요. 보면은 매출액도 꾸준히 늘은 게 보이시죠? 17년, 18년, 19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700, 800, 1000 계속 잘 늘고 있죠. 그리고 뭐 ROE 같은 경우도 식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8, 9, 10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20년 이 예측하는 그런 평가도 매출액은 늘고 뭐 영업이익도 늘고 ROE도 거의 10 가까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PBR도 조금 이때는 높은 편이었지만 이제 13, 10까지 떨어지고, PBR도 지금 이 정도. 그리고 배당금이 좀 아쉬워요. 동원 F&B는 참 좋은데 아쉬운 점은 배당금이 굉장히 낮아요. 1%대. 근데 지금 주가로는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이 정도 1%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식품회사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좀 타격을 많이 안 입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주가로는 1.63% 정도 되네요. 그래서 좀 약간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시에 나와서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공시 정보는 다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자금을 많이 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규모의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죠. 국민연금공단이 보시면은 지금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거의 2년에 가라는 기간 동안 동원 FMB 주식을 비중을 7%에서 8%까지 1% 늘렸어요. 이렇게 보면 1%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주식으로 따지면 38,658주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진 주가로 계산을 해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인 걸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가격이 정말 싼 가격인데 18만원 곱하기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다트 봤던 게 38,658이잖아요. 38,658 하면은 거의 70억에 가까운 그런 주식을 2년 동안 취득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모아왔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해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국민연금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국민연금의 이 7%에 달하는 이런 그 주식 비중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마 배당 지금 명칭이 잠깐 기억나는데, 배당 성향 상향을 분명히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1%에 달하는 48,658주를 2년간 70억을 들여서, 지금 주가로 70억이지 아마 돈은 한 80억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더 비쌌으니까요. 80억, 90억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5월 기준으로 31만 주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구매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고, 배당은 물론 낮지만 어쨌든 ROE도 괜찮고, 이런 기업이 지금 다른 회사들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계속 지금 이제 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성과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무적으로는 나쁠 게 없거든요. 장사도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뭐 그냥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면은 이렇게 저평가된 회사는 결국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3년치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식품 회사들을 보면은 상황이 매우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풀무원 같은 경우를 보시면 3년을 했을 때 지금 거의 3년 최고치예요. 보이시죠? 원래 보통은 이제 10,000원 중반대 하다가 지금 18,000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시면은 이 식품 회사들은 정통적으로 배당이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풀무원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정도지만, 아래에 보시면은 원래부터 시가 배당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원도 보면 시가 배당률이 1% 이하예요. 아까 동원 FMB보다 더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제일제당 우선주예요. 이거는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계속해서 쭉 이렇게 내려앉다가 3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확 올라서 지금 14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제당은 많이 투자를 했었고, 이 부근에 많이 팔았어요. 한 14만 원 좀 넘었을 때 많이 팔고, 지금 다시 이번에 조정이 조금 오면서 이렇게 13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조금 다시 이제 구매를 했어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한 4주 정도, 4주 정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제일제당은 식품업계 1등 기업이고, 이렇게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사람들이 더 많이 사먹게 되고, 그 사먹는 게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매출액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아까 동원 FMB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인데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배당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제일제당 우선주다 보니까 배당금도 꾸준히 3,000원에서 3,500원 늘린 걸 볼 수 있고, 배당률도 2%, 3%까지 오른 걸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다시 2%대, 2.46%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제당은 그때 한번 다 정리했다가 지금 차근차근 모아오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농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통점이 보시면은 최근 3년으로 기준 봤을 때 다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풀무원도 그렇고 제일제당도 그렇고 농심도 마찬가지예요. 농심도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연말에 이제 뭐 기생충 나오면서 확 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쭉 이제 뭐 신라면 블랙이라든지 이런 거 뜨면서 쭉 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때 팔았어요. 이때 이렇게 잘 주워놓고 이때 첫 번째 때 팔았어요. 왜냐하면 농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심이 배당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동원의 품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1%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판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이 농심이 제일제당처럼 3%대 배당을 줬다면 저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않기 때문에 팔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원 F&B가 정말 지금 다른 식품 회사들에 비해서 정말 지금 못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동원 F&B는 지금 확 빠졌다가 지금 이 정도 계속 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지금 28년도부터 이때까지 2년 동안 지금 그렇게 38,000주 정도를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이 동원 F&B도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대상이에요. 대상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3등에 차지하고 있고요. 대상을 어떤 그 유명한 식품 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은 리틀 제일제당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고 제일제당처럼 특히나 뭐 이렇게 장류도 팔고 그리고 대상 종갓집 김치도 팔고 이런 식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식품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고추장이라든지 고추장, 뭐 쌈장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종갓집 김치도 있고 뭐 청정원이란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약간 리틀 제일제당이다. 근데 그 리틀 제일제당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냐 그리고 배당은 어떻냐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 우선주는 굉장히 신기한 게 다른 기업들 아까 전에 농심이나 뭐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보시면은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잖아요. 뭐 농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대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지금 보시면은 3년간 계속 횡보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횡보를 하는데 왜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분석을 해봐야 되죠. 마찬가지 코로나 때 빠졌다가 대상도 이제 청정원 뭐 이런 거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까지 올랐죠. 17,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졌다가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주가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이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1등 기업 제일제당 같은 경우 우선주도 지금 2% 후반대인 거 보셨죠? 그리고 뭐 농심이나 아까 보여드린 풀무원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배당이 1%대, 특히 농심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0%대인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대상 같은 기업은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매출이 떨어지고 어려운 와중에서 정말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4%예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합리적인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항상 배당을 잘 줬어요. 그래서 배당금 보시면 510원, 560원, 610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배당 성향도 30%대 식품회사 치고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시가 배당률도 17년도 3.8%, 18년도 4.5%, 19년도 4.6%,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4.2%.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상 우선주를 투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은행보다도 훨씬 더 배당 수익률이 높고 은행 이자보다도 그리고 대상이란 기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제당처럼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팔기 때문에 쉽게 어떤 악재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상 우선주를 구매를 했고 PBR도 아직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PER 같은 경우도 지금 3.8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거의 이 정도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증권회사랑 비슷한 PER과 PBR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다 식품회사인데 배당이 4.2%.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계속 구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 대상 우선주를 구매하고 제일제당은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구매를 계속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동원 F&B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도 이제 38,000주를 살 정도로 계속 모아가고 있고 국민연금이 정말 말을 잘해줘서 좀 배당 성향 올리면은 동원 F&B 주가도 언젠간 다시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양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그런 이제 그
냉동 핫도그 같은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잘 팔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수혜를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 구매를 하고 있고요. 우양은 계속해서 좀 약간 세력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속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이제 충분히 올라갈 때가 됐는데 계속 지금 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회복했다가 확 쳤다가 지금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4,000원대, 5,000원대 왔다 가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우양 같은 경우 4,000원 이때가 오면 구매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져서 뭐 4,000원 중반, 4,000원 초반대 온다, 그러면 정말 화끈하게 확 들어가서 평단가를 확 낮추고 아마 더 계속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찬가지로 우양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액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늘고 있고 ROE 6%, 20%, 13% 거기다 공장도 새로 짓고 있죠. 그래서 약간 믿음을 갖고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길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식품회사들에 정말 꽂혀있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원티어는 대상 우선주, 배당이 식품회사인데 배당이 4%니까요. 그 다음은 저평가받는 동원 F&B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양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확 주가가 오르진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냉동 핫도그의 일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반영이 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약간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B2C 제품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우양의 제품들 사 먹어 보면서 이 회사 제품 정말 괜찮다, 나쁘지 않다는 그런 평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뭐 냉동 블루베리라든지 뭐 냉동 만두, 또 냉동 스파게티 이런 거 사 먹어봤는데 솔직히 충분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제일제랑이나 뭐 동원 F&B 뭐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을 만큼 잘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런 식품회사들의 제품들을 좋아하고 실제로 제 자취를 하면서도 많이 사 먹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회사들을 지켜보고 또 실제로 구매해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꼭 투자에 참고가 되셔서 본인 판단에 의해서 식품회사들도 한번 지켜보시거나 한번 본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